이제 조합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순열 파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순열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합은 사실 선택을 하는 거잖아.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cr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겠다.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이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NHR로 표기를 해요. NHR. 호모지니어스라 그래가지고 호모지니어스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n하고 r에 대한 그 대소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n 파이 r 경우도 그랬잖아. 그지? P랑 C 같은 경우는 n이 r보다 어때야 돼?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됐지만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됐었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r보다 이제 n이 더 작아도 돼요. 이게 가능한 거지. 일단 이 중복 조합에 대한 수의 계산 방식을 먼저 알려줄게요. NHR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N 플러스 R-1 CR 이렇게 구성합니다. 외워야 돼. 여기 앞에랑 뒤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뺀 걸 여기다 써줘. 그리고 여기 R은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지. 그래서 얘 3H2는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2 빼기 1 C 2니까 4C2가 되는 거지. 6가지. 2H3은 2 플러스 3 빼기 1 C3 해서 4C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베이직센 28쪽 28페이지를 보세요. 3개의 문자 A, B, C에서 2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3개 중에 2개를 택해라. 중복 조합이다. 그러면 3H2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NHR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나머지 3개 쭉 해보시고. 됐죠? 그래서 실제 이제 H에 대한 중복조합 계산은 얘랑 얘를 더한 뒤 하나를 빼줘. 그리고 요것만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는 5C2니까 얼마? 10 이렇게 계산한다. 자, 여기 6, 7, 8번 계산 빠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 이 과정에 n이 값이 뭐가 되냐? n 플러스 0 빼기 1 c 0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n 값은 뭐가 돼?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10번도 해보시고 11번 보시면 NH2가 6이래 이번에. 그럼 얘는 n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n 더하기 1이죠. n 플러스 1 C2가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거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n 플러스 1을 곱한 게 6. 그러면 n 플러스 1에다가 n을 곱하면 6이
근데 이게 지금 12잖아, 12. 12 값이 나와, 얘가 12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얘랑 몇 차이나? 하나 차이 나잖아. 그러면 하나가 이제 4면 나머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찾는 거지. 2차 방정식의 대입법으로 바로 그냥 찾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13번까지 계산을 좀 해보세요. 자, 아주 일부만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얘를 그러면 H라는 기호라고 설명해 놓고 왜 컨비네이션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느냐 라는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중복조합은 이 설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 3개의 문자가 있어. 4개를 선택할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씩 이제 다 써볼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A를 그냥 4개를 선택할 수 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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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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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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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A, B, B. A, A, B, C.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적는 거죠. A, A, C, C. 그 다음에 여기는 A, B, B, B. 이제 A를 한 개만. A, B, B, C. A, B, C, C. A, C, C, C. 그 다음 이제 A 없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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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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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B, C, C. B, 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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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지? 15가지가 나오지? 경우의 수는 얘들아, 네가 C를 쓰든 P를 쓰든 파이를 쓰든 H를 쓰든 상관없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우의 횟수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결국엔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5가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3H4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15가지에 대한 계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3개 중에 4개를 택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5가지 나오는 거를 항상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경우의 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지금. 위의 조합을 문자를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야, 동그라미. 이 알파벳은 다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서로 다른 문자의 경계는 짝대기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런 거지. A, A, A랑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잖아. 그러니까 짝대기를 이용해서 짝대기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에 써지는 게 이제 A, 여기에 써지는 게 B, 여기에 써지는 게 C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A가 몇 개? 2개. B는 하나, C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부터 한번 다 바꿔볼게.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밑에다 쓸 건 밑에다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 보세요. 일단 쓰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자, 이 아래다가 적을게. 봐봐. A가 4개 있지. 그러면은 동그라미 4개 연속 달아주고 짝대기 2개를 이렇게 적는 거지.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왜 이렇게 적었는지. 왜냐면 짝대기가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는 건데 가장 왼쪽에 영역에 A 쓰고 가운데 B 쓰고 끝에 C를 쓸 건데 B, C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A만 4개. 얘는 하나, 둘, 셋 하고 짝대기 0 이렇게. 요거는 짝대기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맞지?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이 경우를 이와 같이 나타내 보는 거야. 짝대기하고 이렇게. 짝대기 3개. 짝대기 B 4개 닫고. B 3개 0. B 2개. B 하나. C 4개.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짝대기랑 이제 어떤 경계를 나타내는 짝대기와
문자의 동그라미를 나열한 경우의 수를 쭉 한번 적어본 거, 모양을 적어봤더니 결국에 이 15가지의 경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4개의 뭐야? 동그라미와 2개의 작대기 모양 있죠? 를 뭐한 경우랑 같아요. 나열한 경우의 수랑 같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가 똑같고 작대기도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지, 표현이.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4개랑 짝대기 2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니까 6팩을 뭘로 나눠? 4팩, 2팩으로 나눈 이 계산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요 경우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표현한 얘가 실제로는 6, 시, 4와 같은 값이 된다는 거지. 그잖아. 그지? 6, 시, 4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3H4였단 말이야. 그 3H4가 바로 6C4와 같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6C4라는 게 바로 3H4가 되는 거고, 얘는 3 플러스 4 마이너스 1C4와 같은 3H4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에 대한 이 형태를 이와 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모양으로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H, 기호 계산을 알려줬지. 막 여러분들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계산했지? 여기 문제로 띡 나와봐. 얘네가 H라는 기호로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활동의 학습이 필요해요. 알겠니? 지금 이렇게 빈칸에다가 여기 적었던 주황색 있죠? 요거를 이제 안 보고 다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위에 알파벳 보고. 적어봤죠? 그래서 봐봐.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라 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NH4라는 기호로 이제 NHR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긴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거의 경우의 횟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그럼 서로 다른 N개. 동그라미 몇 개? N개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R개가 되죠. R개. 그래서 여기 이제 R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이 중에 N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제 영역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N개가 영역으로 딱 나눠지려면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N-1개의 짝대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면 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N 플러스 R-1 팩을 N-1 팩과 R 팩으로 나눈다. 이게 바로 뭐가 돼? N 플러스 R-1C R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얘가 즉 NH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 얘가 중복 조합의 경우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 근데 그거를 단번에 H라는 기호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 사과, 배가 있어. 세 종류의 과일을 중복 허락해서 과일을 사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은 감을 담을 공간, 사과를 담을 공간, 배를 담을 공간을 각각 영역을 나눠. 그럼 이렇게 짝대기 2개로 영역을 나눠. 그 안에 감, 사과, 배 합쳐서 몇 개? 5개를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이런 식으로. 5개니까 이렇게. 그럼 난 지금 감 몇 개 산 거야 이거? 2개, 사과 2개, 배 1개의 경우를 하나 만든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감만 다 살 수도 있고 배를 다 살 수도 있고, 그지? 결국에는 이거를 뭐 하는 거랑 같다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몇 팩?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눈다. 그지? 그러니까 H라는 기호를 거쳐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 6, 2, 1이니까. 얘들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마찬가지죠. 기호에 너무 의지해서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 순간 확률 통계는 망해요. 알겠죠? 항상 가장 근본은 뭐라고 해서 경우의 수의 근본이 뭐야? 나열이야. 다 일일이 찾아보는 거야. 일일이 세팅 찾아봤을 때 그게 어떠한 그 일관성이 있거나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바꾼 그 기호가 되는 거지. 알겠니? 두 번째,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대. 후보가 몇 명이야? 2명이지. 그러면은 짝대기 하나가 놓고 여기에 투표할 사람, 여기에 투표할 사람 총 몇 명? 6명. 근데 여기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거야. 무기명. 무기명, 유기명. 알죠? 누가 누굴 투표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짝대기 놓고 6개로 나눠서 이렇게 투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얘를 뭐 한 거랑 같아? 나열한 거랑 같다. 7팩을 6팩으로 나누면 몇 가지?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뭐야? 개념이 중복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6, 7이 사실은 뭐야? EH6인 거라고. 근데 EH6으로 바로 기호로 가지 말라고. 왠 줄 알아? 내 문제 살짝 바꿔볼까? 이거 유기명으로 바꾸면 뭐야? 이거 뭐야? 유기명으로 바꾸면 뭔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무기명이 아니고 유기명이야. 이거 왜 대답을 제일 못하나? 중복 순열이지. 그치? 중복 순열이라고. 이때는 각각의 한 사람들 투표권이 이제 되는 거니까 2에 몇 승? 6승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기호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니? 자, 두 번째 설명입니다. 중복조합의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이번에 숫자 3개를 중복해서 3개로 나열해 볼게요. 111, 112, 113, 122, 123, 133, 222, 223, 233, 333 10가지가 나오네요.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중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H3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가 나왔어? 10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3H3은 10가지가 나온 이유가 그냥 나열해서 10가지가 나오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이 각각의 숫자 있죠. 첫 번째 자리 숫자에다가는 0을 더해. 첫 번째 자리 숫자에다가는 더하기 0을 하고 두 번째 자리 숫자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는 1을 더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나열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부터 111은 이제 뭐가 돼요? 123, 124, 125, 134, 135, 145, 234, 235, 245, 345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10개로 바뀌어. 오케이? 똑같이 몇 가지야? 10가지 나오잖아. 근데 내가 쓴 이 10가지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뭘 쓴 걸까 이거는? 여기 10개 쓴 건 뭘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5중 몇 개를 선택한 거야? 3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를 쓴 거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5C3인 거예요.
그러니까 3H3을 5C3으로 이제 바꿔도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일반화로 이제 넘어가 보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래. 그러면 이제 이것도 1부터 숫자들을 쭉 나열한다고 쳐봐. 1부터 가장 첫 번째 1부터 쭉 1을 써. 몇 개를 쓴 거야 지금? R개를 쓴 거야. 그 다음에 111 점점점 2 이런 식으로 쭉 다 써. 쭉 다 쓰다 보면은 맨 마지막의 숫자는 뭘까? 그렇지. N R개 쓴 거지. R개.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 각 자리의 숫자에 여기는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마지막에는 R-1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1, 2, 3 점점점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1, 2, 3 점점점 R 플러스 1 이렇게 1, 2, 3 점점점 R 플러스 2 이렇게 쭉 다 써질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N 더하기 1 N 더하기 2 가서 뭐가 돼요? N 플러스 R-1까지 이제 쓰여지겠지. 숫자를. 그럼 내가 이 나열한 경우의 수랑 여기 나열된 경우의 수가 일치할 거잖아. 그럼 우측에 있는 요 나열한 경우의 수는 사실 1부터 몇까지? 1부터 몇까지? 1부터 뭐까지? N 플러스 R-1까지의 수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R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그래서 N 플러스 R-1 CR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가? NHR이라는 계산이. 알겠죠? 기호에 대한 이 연산의 과정의 설명은 얘가 조금 더 납득이 좀 쉽고, 그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요 방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야. 알겠죠? 근데 얘를 딱 보자마자 이거 단번에 기호로 쓸 수 있는 형태네. 그러면 기호로 쓰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섞여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꼭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고, 베이직 센으로 오셔서 (29) 쪽에 나머지 이런 것도 두 가지의 세개 공 중에 5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EH5. 지금은 EH5라고 대답을 하지. 근데 한 3시간만 지나봐. EH5인가? OH인가? 헷갈린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색이 공이 있어. 5개를 택할 거야. 그럼 딱 영역을 나눠놓고 공이 5개잖아. 동그라미 몇 개 그려? 5개 그려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EH5긴 한데 그러면은 7, 6C, 5니까 6가지. 근데 이게 이제 기호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원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15, 16, 17 쫙 풀어볼게요. 18번을 볼까요? 음료수를 학생들이 적어도 1개씩 받도록 나눠주자. 음료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음료수를 적어도 1개씩 받으려면 먼저 음료수를 3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나눠줘야 돼. 다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음료수가 몇 개 있어? 5개 있어요. 5개 음료수를 A, B, C, D, E라는 음료수를 대문자 A, B, C 같은 종류니까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하자. 동그라미 5개가 있어.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라잖아. 근데 다 하나씩 받아야 된다며. 그럼 일단 하나씩 줘.
일단 주고 시작해. 이게 하나씩 더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치워지. 그럼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의 음료수를 3명의 학생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이때부터는 이 2개의 음료수를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A한테 다 줘도 되고 B한테 다 줘도 돼. 어차피 얘네는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기 때문에 6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이죠? 펜을 필통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담는 거야. 과일 담듯이 짝대기로 나눠서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딱 보자마자 기호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가? 7H4야 이거?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7H4가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호로 마구잡이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중복 조합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 짝대기로 한번 해볼게요. 펜 7자루 있어. 4개 필통이 있어. 4개 필통이 있어. 4개 필통의 영역을 나눠. 짝대기 몇 개로? 3개로. 펜 7자루. 동그라미 몇 개 그려? 그려 7개. 이걸 뭐 하면 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같겠지. 그지? 그럼 뭐가 돼요? 4H7 나오는 거예요. 7, 12가 10, 팩, 7, 팩, 3팩. 그럼 19, 8에 3, 2, 1. 120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20번. 펜이 필통에 적어도 한 자루씩 들어가래. 그러면은 우리가 영역을 나눴잖아.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이미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럼 이 몇 자루가 소진된 거예요? 그럼 몇 자루가 남은 거예요? 3자루만 그러면 여기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몇 가지야? 6팩을 3팩 3팩이죠. 20가지가 되는 거지. 자, 다시 개념서로 오세요.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을 건데 총 3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두 번째, 전개식의 항의 개수. 마지막은 함수의 개수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중복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 다 하나씩 찾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복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이용하면 얘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봐봐. x, y, z를 합쳐서 열이 만들어져야 돼. 12. 근데 음이 아닌 정수의 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x, y, z라는 우리 셋이 있어. 이렇게. 합쳐서 공이 몇 개인 거야? 10개의 공이 있는 거야. 그럼 10개의 공을 나눠 갖는 거야. 결국에는. 몇 명이서? 3명이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중복 조합으로 이용하면은 짝대기 2개 그리고 공 몇 개 그려? 10개를 여기다 맞춰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나열해. 얘는 지금 뭐 어떤 경우냐면 x가 뭐인 거? 3이고 y가 3이고 z가
4인 하나의 경우를 뜻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모든 순서상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뭐죠? 12팩을 10팩, 2팩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사실 뭐예요? 12C2인 거잖아요. 그지? 12C 10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사실은 13, 12 더하기 13 빼기 1 C10이니까 사실은 3 더하기 10 빼기 1 3H10이 되는 거긴 해. 그지? 굳이 기호로 갖다 붙이자면 3H10을 말한 거야. 경우의 수 이건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이제부터는 얘가 뭐야? 3H10이 되는 거잖아. 가장 H라는 중복 조합의 기호로 표현했을 때 딱 하나씩 떨어지게 가장 표현이 가장 이제 적합한 모양이 바로 방정식의 해의 개수예요. 요렇게 나타내면 문자 3개 있지. 합이 10이 나오지.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3H10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중복 조합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꾸면 앞으로 요 기호로 나타내는 게 편해져.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바로 3H10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방정식의 해 개수의 모양으로 바꾸면 된다고. 오케이? 대신에 음이 아닌 정수의 해 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봐봐. 아까 우리 베이스 푼 것 중에 다 지금 이제 짝대기로 이제 풀긴 했는데 모든 문제들을 이제 짝대기가 아닌 방정식의 해 개수로 가져가 봐. 두 가지 색 공 중에 5개를 택하래. 그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이 있는 거잖아. 5개를 택할 거잖아. X색, Y색이라는 게 있어. 합쳐서 뭘 만들어? 5. 그럼 뭐야? 2H5. 이렇게 가져가라고. 6가지 모양이 있어. 3개를 골라. 그러면 A, B, C, D, E, F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 중복조합의 문제를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바꾸라고. 사과, 딸기, 귤, 포도 합쳐서 몇 개? 8개 만들으라는 거잖아. 8개 과일 고르는 거니까 합쳐서 8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X, Y, Z, W 더하면 얼마? 8. 그럼 뭐야? 이렇게 바로 기호로. 그리고 나서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알겠니? 모든 중복 조합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방정식의 해 개수로 바꿔서 기호로 나타낼 거야. 알겠니?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얘보다 낫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푼 것도 사실 보면은 얘도 봐봐. 이거 음료수 있잖아. 음료수 문제도 5개 음료수가 있어. 3명이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X랑 Y랑 Z 더해서 얼마? 5인 거야. 그러니까 3H5인 거지. 바로 끝났지? 근데 2번, 이거 18번 문제는 어떻게 했어? 적어도 한 개씩 받으라 그랬지. 그럼 적어도 한 개씩 받으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이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파괴돼. 그잖아. 그러니까 얘네 이제 3H5라고 바로 못 들어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니까. 왜냐면 얘네 뭐야? 하나씩 들고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X, Y, Z를 하나씩 이따 주잖아. 그러면 얘 하나씩 주게 되면 몇 개가 남아? 2개 해서 뭐야? 3H2로 이제 바뀌는 거 바로. 이렇게. 자,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자, 음이 아닌 정수의 해여야지만 기호로 나타내는 건데 하나씩 이제 가져가라라고 하면은 X라는 거를 이렇게 써. X 프라임 플러스 1. Y는 Y 프라임 플러스 1. Z는 Z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서 써볼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써야지 X 프라임이 이제 뭐가 돼? 음이 아닌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게 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얼마야? 3이 5가 되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2가 되니까 기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뒤에 또 있어요. 어차피. 이거를 납득하고 이해해야 이 중복 조합의 모든 활용 문제가 이해가 되고 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개념수로 오시면 그래서 여기 봐봐. 양의 정수의 개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맞출 건데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걸 3h10이라고 달 수가 없다고. 맞지? 그래서 이제 조건을 x라는 것 자체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우리가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잡아. y는 이렇게. z는 z 프라임 플러스 1로 딱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작성하면 x, y, z는 이제 뭐가 돼? 양의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넣어주세요. 이제 대입을 해주면 그럼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하고 더하기 얼마야? 3은 10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7이 돼서 기호로 뭐가 돼? 3h7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10 빼기 1시 7이죠. 9시 7. 9시 7은 9시 2.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4, 9, 36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의 문제는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지? 전개식의 항의 개수. 이것도 맞아. 이것도 보세요. 전개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걸 전개하면 뭐 전개하면 알죠? 전개식은 항이 몇 개야? 3개. 얘는 3x 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 몇 개야? 4개. 얘는 어떻게 될까? 얘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4xy 세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렇게 돼요. 항이 몇 개야? 5개야. 자, 이 항을 작성하는 뭔가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 항이. 이 각각의 항들은 전부 다 봐봐. 얘 봐. 모든 항들이 몇 차예요? 그렇지. 모든 항이 2차야. 얘는 3차야. 얘는 4차가 되는 거야. 4제곱을 하면 모든 항이 4차가 된다고. 5제곱을 하면 모든 항이 5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의 뭐 7제곱을 물어봤어. 예를 들어. 그럼 7제곱을 하게 되면 쫙 나올 거 아니야. 항이. 근데 그 항들을 각각 하나씩 뜯어다 보면은 항상 모든 항들은 차수가 뭐가 돼? 7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차수가 다른 항들이 다 다른 항들이잖아. 차수가 같으면 동료하니까 계산이 될 거고 차수가 다른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나열하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물어보는 게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지? 뭐 x 7제곱도 있고 뒤에 y 7제곱도 있고 뭐 중간에 쭉 가다 보면은 뭐 뭔가에 x 4제곱에 y 세제곱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몇 개 만들어지냐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 그럼 봐봐. 결국에 얘는 x의 뭐 a제곱, y의 b제곱으로 형성이 될 거야. 앞에 개수는 뭐가 따라오겠지. 뭔지 몰라. 근데 여기 a, b가 어때요? 다르면 다른 항이 되는 거야. 근데 a, b를 더하면 어떻게 돼? 7이 돼야 된다. 그럼 a, b의 합이 7이 되게 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여기서 말하는 항의 개수랑 같아지겠지. 그럼 이건 뭐예요? 중복조합인 거야. 뭐야? 2H7. 하나가 0이어도 되지? A가 0이면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네.
b가 0이면은 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항의 개수는, 얘 같은 경우는 항의 개수는 9에서 1 빼. 8시 7이니까 8시 1 해서 8이다. 8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봐. 항이 늘어나도 괜찮아. 어차피 봐. 5제곱을 할 거야. 전개할 때 생기는 다른 항의 개수를 궁금해. 그럼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거 5개를 곱해. 쫙 곱해. 곱하면은 뭔가가 나와.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각각의 지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5가 나와야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몇 개인지 알면 되는 거지. 기호로 3H5. 그러면 75니까 72니까 21개의 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복 조합을 다 뭘로 바꿨어? 방정식의 해 개수를 자꾸 바꿔서 풀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기호로 나타내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야? 음이 아닌 정수의 해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베이직센. 31쪽. 30쪽은 일단 건너뛰고 31쪽을 해볼게요. 자, 여기 쭉 풀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17번 34쪽에 17번 한번 해볼까요? 17번 이런 거. 자, 이것도 항상 이게 음이 아닌 정수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x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돼? 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x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y는 2, z는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중복 조합으로 딱.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가 1, 2, 3이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여기서 덜어낸 다음에 바로 해도 되는 거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해 주시면 돼요.